두 번째로 앞선 실험에서 키운 셀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 샘플을 만드는 실험을 하겠습니다. 우선 샘플을 만들 셀을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서 클린벤치로 가지고 갑니다. 앞선 실험에서처럼 우선 배지를 석션하고 PBS로 워싱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셀이 마르지 않도록 PBS를 1ml씩 넣어줍니다. 먼저 플레이트에 붙어있는 셀을 긁어서 이 튜브로 옮기기 위해 스크래퍼로 셀을 하베스트합니다. 이때 스크래퍼를 먼저 에탄올로 닦아준 다음 영상과 같이 스크래퍼의 경사진 부분이 플레이트에 닿도록 해서 스크래퍼로 플레이트에 붙어있는 셀을 긁어줍니다. 이때 셀을 플레이트 바닥 쪽으로 모으면서 긁어줍니다. 그런 다음 미리 라벨링 해놓은 이 튜브에 옮겨 담습니다. PBS와 셀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8000rpm에서 5분 동안 센트리퓨즈를 합니다. 이때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기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센트리퓨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센트리퓨즈 하고 나면 영상처럼 상층액과 가라앉은 셀로 분리가 됩니다. 이때 상층액을 살짝 털면서 버려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8000rpm에 1분 더 센트리퓨즈 합니다. 다음으로 주사기를 사용해서 상층액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센트리퓨즈 한 뒤에 영상처럼 주사기의 경사진면이 이 튜브의 벽면에 닿도록 주사기를 이 튜브에 넣습니다. 그리고 상층액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하베스트한 셀로부터 단백질을 얻기 위해 먼저 세포막을 깨는 라이시스를 하는 과정인데 이때부터는 아이스에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라이시스 버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동물 세포를 라이시스 할 때 디터전트가 들어간 버퍼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세포의 멤브레인은 인지질 및 단백질 분자로 구성된 얇고 구조적인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디터전트는 멤브레인과 비슷하게 양극성을 가져 쉽게 멤브레인을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침투를 해서 디터전트는 단일층인 마이셀을 형성해서 리피드 멤브레인을 파괴하게 됩니다. 영상처럼 라이시스 버퍼를 셀이 있는 이 튜브에 넣고 파이피팅을 통해 셀을 풀어줍니다. 이때 버블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버블이 많이 생기면 나중에 상층액을 따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다음 아이스에 두고 30분 정도 라이시스가 일어나도록 기다립니다. 라이시스를 한 후에 13000rpm에서 15분 동안
센트리퓨즈를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단백질을 정량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단백질의 정량에 대해 잠깐 설명하면, 다음으로 배양한 세포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 샘플을 만들 때 각 샘플에 포함된 단백질의 농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백질을 정량합니다. 이때 브래드포드라는 시약을 사용하는데, 이 정량법은 코메스 브릴리언트 블루 G250이 알지닌, 라이신, 트립토판, 타이로신, 페니랄라닌, 히스티딘 등에 결합할 때 보이는 색깔의 변화로 흡광도를 측정합니다.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은 프리 다이의 경우 붉은색을 띠지만 단백질과 결합한 경우 푸른색을 나타냅니다. 흡광도를 측정할 때 스펙트로포토미터라는 기계를 사용하는데, 이 기계에서 빛을 쏘아주면 단백질이 들어있는 용액에 빛이 도달하고, 이 빛이 용액을 통과하면 용액에 의해 빛이 흡수되어 빛의 강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기계의 디텍터에 도달하여 측정값을 보여줍니다. 단백질을 정량하기 위해 우선 컨트롤과 각 샘플을 정량할 이 튜브를 준비해서 라벨링을 합니다. 두 개의 컨트롤이 필요한데 정량 기계에서 0점을 맞추는 데 사용이 됩니다. 각 이 튜브에 증류수를 먼저 넣는데, 컨트롤의 경우 800 마이크로리터를 넣고, 샘플을 정량할 이 튜브에는 증류수를 798 마이크로리터 넣습니다. 샘플을 정량할 이 튜브의 경우 나중에 샘플을 2 마이크로리터 넣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브래드포드 시약을 모든 이 튜브에 200 마이크로리터씩 넣어줍니다. 그 이유는 정량을 할 때 필요한 총 부피가 1ml이기 때문입니다. 센트리퓨즈가 다 돌아가면 각 이 튜브를 우선 아이스에 넣습니다. 이때 영상처럼 상층액과 침전물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층액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단백질들이고, 침전물은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을 제외한 물질들입니다. 다음으로 각 이 튜브에서 침전물이 따라오지 않을 정도의 양으로 상층액을 땁니다. 그런 다음 미리 라벨링해 두었던 새 이 튜브에 딴 상층액을 옮겨 담습니다. 이렇게 상층액만 딴 이 튜브에서 정량을 위해 2 마이크로리터만 따서 아까 미리 준비해 두었던 정량할 이 튜브로 옮겨 담습니다. 정량할 이 튜브들을 볼텍싱을 통해서 잘 섞어주는데, 영상처럼 컨트롤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백질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젓갈색입니다. 샘플이 들어간 이 튜브의 경우 영상처럼 파란 빛이 돕니다. 다음으로 이 튜브들을 스핀다운 한 다음 정량을 합니다. 정량을 하기 전에 파장을 단백질 정량에 맞게 595 나노미터로 설정합니다. 우선 정량할 때 쓰는 큐벳을 보면 큐벳의 옆면에 투명한 부분이 있고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 투명한 부분으로 빛이 통과해서 샘플의 흡광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처럼 큐벳을 기계에 넣을 때 불투명한 부분에 손이 닿도록 잡아서 넣습니다. 두 개의 큐벳을 넣은 후에
이 큐벳에 두 개의 컨트롤을 각각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0점을 맞추는 버튼을 눌러서 0점을 맞춥니다. 0점이 맞춰지면 두 개의 큐벳 중에서 하나는 버리고 그 자리에 새 큐벳을 다시 넣고 이번에는 그 큐벳에 샘플이 들어간 것을 넣습니다. 다음으로 버튼을 누르면 정량값이 모니터에 나옵니다. 이렇게 정량을 다 하고 나면 아이스에 넣어두었던 단백질 상층액만 담겨있는 이 튜브에 샘플 버퍼를 넣습니다. 여기서 샘플 버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샘플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황과 황 사이의 결합을 환원시켜서 3차 구조를 끊어줍니다. 또 샘플의 덴시티를 높여서 전기 영동시킬 때 샘플이 잘 침강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전체 표면에 마이너스 찰지로 코팅해서 다양한 찰지를 띠는 단백질들을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 영동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샘플 버퍼를 넣어주는데 이번 실험에 사용하는 샘플 버퍼는 4x로 우리가 넣고자 하는 샘플 버퍼의 양을 x라고 하면 앞에서 실험할 때 단백질 상층액을 30 마이크로리터 땄으므로 x에 대해서 30 마이크로리터의 x를 넣어준 값이 x의 4배가 되어야 하므로 비례식이 다음과 같고 따라서 x는 10 마이크로리터입니다. 따라서 각 이 튜브에 샘플 버퍼를 10 마이크로리터씩 넣어줍니다. 샘플 버퍼를 넣을 때 영상처럼 파이페팅을 하여 어느 정도 단백질과 버퍼를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각 이 튜브를 볼텍싱하고 스핀다운 해줍니다. 샘플 버퍼를 넣은 이 튜브를 캡을 씌워서 100도에서 5분 동안 끓여줍니다. 여기서 샘플을 끓여주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샘플 버퍼에는 SDS가 들어있어 이 SDS가 단백질을 둘러싸서 단백질 크기에 비례하는 전하를 띠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단백질이 꼬여 있으면 단백질의 안쪽까지 SDS가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단백질을 가열시켜서 SDS가 단백질 크기에 비례하게 단백질을 둘러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5분이 지나면 아이스에서 10분 동안 식힙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볼텍싱을 하고 스핀다운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샘플들을 전기 영동시킬 때 사용하기 위해 각 샘플을 냉동 보관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키운 셀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해서 샘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